안녕하세요. 지금 30분째 타고 있고 칼로리 소모가 294칼로리 소모 중이에요. 어제 캔맥주 2개 마시고 잤더니 땀 빼니까 뭔가 알코올도 좀 같이 빠지는 느낌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차가 사고 났대요. 자기 과실이 아니라 골목길에서 상대방 차가 들어오면서 이제 부딪혔다. 그러면서 되게 약간 기분 안 좋아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 보면서 뭐 일상 다반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저께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네. 모든 일이 예측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하루를 살 수가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뭐야? 마이크가 되고 있네. 내 뜻대로 내 하루를 온전히 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자전거 타면서 뭐 오늘 1시간 동안 자전거 타야지 했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갑자기 뭐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된다거나, 자전거가 고장 난다거나, 뭐 그런 여러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변수는 제가 만들어 막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런 변수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못 하니까, 나는 내가 기대가 1시간 동안 뭘 해야지, 자전거 타야지 했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하고, 이제 당연히 그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라는 생각에 더 믿음을 실어주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난 1시간 동안 자전거 탈 거야, 타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라는 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지라는 게 엄청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업하면서도 엄청, 이게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직원 뭐 12, 3명 이렇게 있었으니까 지금은 좀 별로 반토막 났지만, 그 12명, 2, 3명의 직원들과 또 한 20여 곳의 거래처들이 있으면은 사실 이게 한 2, 3일만 뭐 편안해도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변수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 오늘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변수가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마다 이거 진짜 힘들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런 변수는 원래 생기게 돼 있었던 거고, 다만 그 원래 생기는 변수를 제가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이라고 한다는 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겠죠. 변수가 원래 생기는 거고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통제를 잘 해서 잘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될 거야 라는 게 제 기본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지인 자동차 사건 이후로 제가 오늘 이제 어제 사무실 나가봤는데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부터, 아니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뭐 갑자기 누군가랑 얘기하다가 불쑥 무례한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지가 기분 나쁜 걸 나한테 푼다거나, 어제 약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담당 세무사가 뭐 하여튼 그런 뭐 얘기 들어 너무 기분이 뭐 이상하게 묘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분 나빴구나 할 정도로 제가 약간 둔하긴 한데, 전화 통화하는 중에는 뭐지 기분 좀 이상한데, 전화하기 전부터 사실 걔랑 전화 통화하기 싫었긴 했는데, 아무튼 전화 끊고 나니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새끼 왜 이렇게 무리하지, 새끼, 이런 느낌 계속 들어가지고.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그런 생각 올라올 때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 모든 걸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기분 나쁜 감정을 뭐 최대한 빨리 없애기 위한 어떤 수단을 쓰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모든 게 꿈이니까 이것도 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내가 만든 어떤 생각일 뿐이니까 이 생각에 속지 말고 이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어떤 뭐 실체, 이게 팩트를, 진실을 뭐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기분 나쁜 거가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내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상이든 뭐든, 그러니까 진실을, 이 모든 게 생각이구나, 내가 만든 생각이구나, 일체유심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내가 뭔가 싫어하는 내 감정,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내 안 좋은 느낌, 이런 거를 에서부터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거를 없애고 싶은 그런 어떤 의도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그래, 그걸 자꾸 기억하고 있고, 그걸 기억하는 내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자꾸 뭐 스스로 그때 이렇게 받아치지 못한 거를 자책하지 말자,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자, 앞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스스로에게 무기를 지어주어가지고 그런 상황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지금의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이제
어떤 방법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그 친구 자동차 사건에 제가 느낀 게, 오늘부터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내가 싫어하는, 빨리 없애려고 했었던 그런 감정이 느껴지면은 굉장히 로또 맞은 것처럼 기뻐해보자. 그런 내가 안 좋게 생각했던 상황, 피하고 싶었던 상황, 없애고 싶었던 감정,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면은 굉장히 럭키,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과 감정을 너무 잘됐다, 너무 마치 이렇게 내가 정말 행운의 로또를 맞은 것처럼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이제 마음을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그것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그 세무사 친구, 그 친구 덕분에 사실 좀 많이 느끼긴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면서, 럭키 더 세게 느껴줘. 더 세게 나 감정 안 좋게 해줘. 이런 마인드로 혼자서 약간 자학하듯이 막 그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근데 이런 감정 느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나는 2차 감정이 또 올라올 때, 그래, 2차 감정 또 올라왔구나. 그래,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또,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변태 같죠. 괴로운 감정이 증폭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어디가 다쳤어. 누가 이렇게 때리거나 해가지고 상처가 났어. 하면서 상처를 딱 봉합하면 되는데, 그걸 봉합하고 또 계속 여기를 더 치료를 해야 되는 게 필요성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이 치료하는 행위 자체도 이제 계속 싫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싫어하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그것도 너무 럭키다. 이렇게 아픈 거 덕분에 더 싫어하는 감정이 계속 생기고, 더 싫은 감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는 이걸 더 좋아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싫어했던 감정들을 만났을 때 되게 기쁘고,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고 집착하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거에 집착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해볼 거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게 계속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억지로. 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 탈 때도 나 허리 좀 아프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고, 지금 이제 여행도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지금 허리 여기 조금 아픈데, 평소 같았으면은 허리 좀 아픈 거 통증을 약간 무시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 더 아파라. 허리 아파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면 좋겠다. 무릎 아프면은 못 걸어 다니면 좋겠다. 여행 계획을 지금 엄청 열심히 세우고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여행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여행 취소되고 일정 다 틀어지고 그러면 좋겠다. 지금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치면은 내가 허리 안 아프면 좋겠다. 무릎 안 아프면 좋겠다. 여행이 일정대로 딱딱딱 이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허리 아프면 좋겠다, 무릎 아프면 좋겠다, 여행이 다 꼬이고 스케줄이 망쳐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랑, 내 뜻대로 현실은 그 상황 자체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하나의 생각에 너무 힘을 실어주면은 그 생각대로 이 상황이 안 따라와 줬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니까 괴롭고, 그 생각 자체를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잘 될 거야,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엄청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느껴지는 감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안 될 거야, 이게 더 아파질 거야, 여행 일정이 다 깨질 거야, 이거에 대해 힘을 실어줬을 때는 안 되면 또 좋은 거잖아요.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어떤 상황이 변수가, 이 현실 상황은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생각과 맞아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내 생각과 괴리가 사실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힘든 거는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이 살 수는 없고, 습관적으로 자꾸 예측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생각을 내가 믿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하다면은 내 생각이 뭐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믿고 있는 생각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현실하고 다르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괴로울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믿고 있었구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예측 가능한 하다고 믿고 있는 착각을, 그 잘못된 생각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친구 자동차, 지인 자동차 사건이 저한테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혼자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그 정도에서 어렴풋이 그냥 잊고 지나갔을 텐데,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뭐랄까 순간순간의 작은 어떤 경험담을 공유해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니까 제 스스로도 제가 느꼈던 이게 뭐 조그만 어떤 경험이지만 이게 스스로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를 이제 그래서 주기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사실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점점 이제 한 140여 분이 봐주시는데, 뭐 편집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이 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애착이 좀 생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야겠다, 이제 앞으로는 더 재밌게 말씀드려봐야겠다 라는 약간의 이 뭐랄까, 지금 제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저도 제 생각이 실타래, 그동안 꼬여있던 실타래가 풀리듯이 이 언어로서 표현을 해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저한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바이런 KT의 책이라던가 뭐 생각에 대해서 정의 내렸던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바이런 KT의 말에 의하면은 이 현실이 신이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게 신이냐 생각이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 생각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다. 예전에 이제 그 성경책을 제가 잘 보진 않았지만 모세 이런 영화 보면은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걸, 어떤 진짜 말 그대로 뭐 동상 같은 거 믿으면서 한다는 게 우상이 아니라 진리, 신 이꼬르 진리잖아요. 신 이꼬르 진리 이꼬르 현실이다. 현실과 다른 거는 내 생각이고, 현실을 믿지 않는 거, 신을 믿지 않는 거, 진리를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는 게 우상 숭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은 이렇지만 난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안 되면 좋겠어. 그 생각을 숭배하면은 그 생각 속에서는 혼자서의 달콤함을 느끼겠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은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여 버려지기 때문에 진짜 삶, 진리의 삶을 살 수 없다. 내가 착각된 세상 속에서, 내 혼자만 착각된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들에 대해서 믿음을, 힘을 좀 빼고 이 세상, 현실에 주어지는 어떤 변수, 알지 못하는 거, 예측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예측하겠습니까? 변수가 어떻게, 내가 누구랑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예측 가능하겠어요? 저도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오를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디가 갑자기 아파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 회사 저는 사업할 때도 직원들이 이건 있었어요.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열의 아홉은 퇴사 이야기예요. 그럴 때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생전 그런 말 잘 안 하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퇴사구나, 또 사람 어떻게 뽑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또 교육시키나,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많았죠. 근데 그런 변수에 대해서 저는 없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변수가 없기를 바랬다라는 생각에 믿음을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 현실은 파도, 바다 가면은 엄청 그 파도가, 바다의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뭐 달의 어떤 뭐 때문에 파도가 친다고 하는데 그 파도를 내가 멈출 수 없잖아요. 파도가 이제 좀 적게 치면 좋겠다, 오늘 잔잔하면 좋겠다, 멈출 수가 없듯이 이 인간의 세상,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업체라든가 내 몸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일어날 일을 계속 일어나게 되고, 상황도 계속 발생하게 되고, 일어날 감정은 또 계속 감정을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그 힘이 계속 작용을 해서 내 몸을 순환시키고 심장을 뛰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저런 사람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다 같이 어떤 그런 일이 생기고, 좀 넘어서면은 자연의 어떤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진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순응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뭐 내 뭔가 이렇게 생각 자체에 너무 빠져있지 말자. 그게 오늘의 교훈, 제가 깨달은 교훈이라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도 그거를 계속 할 거예요. 안 좋은 상황,
그 상황,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없었으면 좋았을 감정이 느껴졌던 그 상황 자체를 발견하고 기뻐하자. 평소랑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 그런 상황을 좋아했었는데 지금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반기고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통증이 오면은 더 심해지면 좋겠다. 여행 계획 짜면서도 망치면 좋겠다. 망칠 수도 있고 망치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튼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뭔가 자포자기 이렇게 보일 수 있는지, 자포자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포자기는 약간 자학이나 자포자기랑 다른 거는 안 되면 좋겠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준비는 해요. 여행 준비도 하고 몸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아프면 치료도 받고 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그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뭐 방치하고 손을 놔버리면은, 사실 근데 손을 놓기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벼랑 끝에 매달렸어. 벼랑 끝에 딱 매달렸어. 손 놓으세요 하면 누가 함부로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본능이, 그런 의지가 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 하고 싶어도 저주를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띵가띵가 놀다가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평소에는 하고 싶은데 할 의욕이 또 안 생겼다가 집중력도 안 되다가 막판에 막 하게 되는 거 보면, 그때 몰입하는 거 보면 그것도 아마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또 풀리지 않던 숙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도 문득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문득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로 인해서 상황이 이렇게 또 펼쳐지고 연결되고, 이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포자기 하자는 말도 아니고, 또 자포자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어떤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은 뭔가 또 열정과 의욕이 문득 생길 수도 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 하고 싶은 행위도 그런 것도 저절로 될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 자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은 자포자기나 자학은 아니다. 하는 거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면은 괴롭다. 그게 저희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오늘도 불행 사냥꾼, 그러니까 불행을 발견하면은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제 습관을 조금, 저는 이제 너무 잘 되고 통제하고 예측 가능성 있는 것만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되는 거를, 저 삶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반대되는 삶을 더 좋아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어제랑 그저께랑 3일치, 오늘 것까지 한 3일치를 찍어놨는데, 이게 지금 여행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못 올리고 있는데, 오늘 내일은 꼭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